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모두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말대꾸하고 반항적인 아이와 그런 아이를 혼내고 속상해하며 끙끙 앓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왜 아이는 자꾸만 변해가는 걸까요? 말 잘 듣고 착하던 내 아이가 왜 언젠가부터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며 대화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는 걸까요? 부모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변한 것일까요? 당신이 그동안 아이에게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 잘못된 생각의 강요, 부정적인 대화법이 아이의 잠재력을 죽이고 아이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교육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아이에게 독이 되는 부모였던 것이죠. 지금부터 아이에게 독이 되는 부모의 4가지 유형을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부정적인 핵심 신념을 심어주는 부모. 은연중에 아이에게 부정적인 핵심 신념을 심어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핵심 신념은 나 자신, 타인,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핵심 신념은 보통 어렸을 때의 경험으로부터 생성되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동적인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이 자동적 사고가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아이의 핵심 신념은 대개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만약 아이에게 나는 꼼꼼하지 못하다라는 핵심 신념이 있다면 그런 강한 믿음 때문에 복잡한 일이나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은 아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소심하다라는 신념이 있다면 아는 내용도 손을 들어 발표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핵심 신념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아이의 부정적인 핵심 신념을 파고 들어가면 근거가 허술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긍정적인 신념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이가 나는 머리가 나쁨으로 공부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어릴 때 부모님이 화가 나서 순간 내뱉은 넌 머리가 나쁘구나, 세대가리다 같은 말들이 아이에게 영향을 준 것이겠죠. 책을 읽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더 똑똑해질 수 있는 아이의 머리를 그렇게 부정적이고 단순하게 표현하는 건 당연히 잘못이고, 따라서 아이의 그런 신념은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핵심 신념을 바꾸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이와 함께 좋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에너지를 공유하고 전혀 새로운 것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핵심 신념과 생각이 아이의 발걸음을 성장으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2. 아이의 잠재력을 죽이는 질문을 하는 부모. 우리 인생은 수많은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질문을 통해 아이들의 잠재력을 죽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이러한 감정적이고 부정적인 질문은 아이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고 아이의 가능성을 말살하며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힘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아이를 성장시키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에는 힘이 있습니다. 질문하면 생각을 자극하게 되고 상대방의 생각, 감정, 욕구를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을 거듭함으로써 상대가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성장시키는 좋은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닫힌 질문, 유도식 질문, 부정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 중립 질문, 긍정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공부 열심히 했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같은 질문이 아니라 다음 시험에서 성적을 좋게 하려면 뭘 해야 할 것 같아? 다시 그 상황이 되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 같은 질문이어야 합니다. 둘째, 아이의 강점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을 합니다. 너는 무엇을 할 때가 기분이 좋아? 돈이나 시간이 제한이 없다면 무엇을 하고 싶어? 이런 질문에 답하다 보면 아이는 정말 원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장을 위한 실천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부모의 좋은 질문은
아이를 성장시키고 좋은 습관을 갖게 합니다. 3. 아이를 꼭두각시로 여기는 부모. 아이를 부모의 꼭두각시로 여기며 부모의 생각과 꿈을 강요하며 원하는 대로 마구 이끄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학원에 억지로 끌려가며 그저 하루하루 답답하고 무기력한 나날 속에 꿈과 희망을 잃어갑니다. 아이의 잠재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아이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마음,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나보다 잘난 친구를 부러워하는 마음 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책 엄마의 눈높이 연습에서는 부모가 그런 자세를 갖기 위해서 먼저 부모와 아이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부모의 마음부터 리셋하자고 제안합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행복, 성공, 사랑은 아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는 순간 아이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모든 아이는 잘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의 자랑이 되고 싶고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고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 그 마음이 오죽 답답할까요? 부모는 아이의 이런 마음을 알고 내적 동기를 키워 아이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공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가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꿈은 뭐니? 그 꿈을 이루면 어떤 점이 좋을까? 같은 대화로 자신의 구체적인 모습을 상상하면서 스스로 실행 의지를 높여줄 수 있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과 생각은 아이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가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 아이의 내적 동기가 살아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4. 아이에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붓는 부모. 아이에게 부정적인 말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쏟아붓는 부모가 있습니다. 왜 성적이 이렇게 형편없어? 넌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 모양이야? 자신의 아이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무심코 던진 말인데 그 말들이 아이에게 비수와 같이 가슴에 박혀 아이의 잠재력을 죽이고 정신적으로도 불안하게 합니다. 요즘은 우울증에 걸리는 아이도 많고 각종 불안 증세를 많이 호소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겐 자신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부모와는 다른 독립적인 한 인간입니다. 존재 자체로 존중받을 때 자신의 본래 모습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부모의 고통 때문에 자녀의 세계를 망쳐서는 안 됩니다. 내 아이에게 되도록 다음과 같은 말을 많이 해주면 어떨까요? 사랑한다. 괜찮다. 수고했다. 힘들지. 고맙다. 미안해. 보고 싶다. 청소년 NGO 단체에서 조사한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5가지입니다. 아이들은 한마디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부모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읽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섣부르게 판단하고 명령하는 순간 관계는 단절되어 버립니다. 10대 때는 자신을 잘 모릅니다. 홀로 조용히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니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아이가 듣고 싶어하는 5가지를 말이나 문자, 표정 등으로 표현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어떨까요? 추가로 무기력한 우리 아이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NLP 대화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NLP란 오감과 뇌를 중심으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대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컬로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성공적인 밴드 연습을 상상하도록 질문해 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네. 시계가 보여? 몇 시야? 8시예요. 그래, 그러면 나갈 준비하자. 몇 분 정도 지났어? 20분 지났어요. 지금 옷 갈아입고 가방 챙겼어요. 그래, 그럼 나가자. 연습실까지 어떻게 갈까? 버스 타고 가요. 도착했니? 네, 방금 도착했어요. 지금 들어갈까? 네, 이제 연습실 들어왔어요. 그래, 그럼 연습 시작하자. 연습은 어때? 잘 돼? 네, 소리가 잘 나고 몸이 잘 움직여요.
그러면 이번 주말은 오늘 나랑 상상한 대로 보내자. 힘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구체적인 상상을 하도록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본인의 꿈을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시간이 줄었고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겨났습니다. 무기력에 빠진 아이에게 대화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와 차분히 NLP 대화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달라지는 아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책 엄마의 눈높이 연습은 부모에게 아이는 아직 자라는 중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건강한 교육 원칙을 배워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면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게임에 빠져 있거나 삐딱하게 말대꾸를 하는 아이를 지나치게 걱정하며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닌 걸까라는 생각에 매일 밤 후회하고 자책하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고 그 대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잠재력을 키워주는 교육 방법들을 실천함으로써 무기력했던 아이의 자존감을 되살려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통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 대화하며 간섭과 지시가 아니라 곁에 묵묵히 서서 필요할 때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